괜찮아요, 팔고. 안 돼. 에이, 안 돼, 무서워요, 이거. 팔 꼬면서 다 처먹으려고. 코로나 때문에 모두 고생 많으세요. 백신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원래 2월달 친구 혜태가 복지와 재개와 시대 글로벌 도시로 뭔가 강남 유럽이 활성화 창원에서 2007년에 내가 시행한 당시 5개국가 5개 도시 그 다음에 5호 도시는 4개국가 7개국가 상당히 문화교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대단한 시민도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장채영 시장님 모시고 기존 우리가 경제도 시민도 도시들을 활성화를 시키면서 새로운 국가하고 도시들을 발굴해 가지고 저들을 활성화해 가지고 호흡을 갖고 시민을 있는데 시민가 이거 떨어진다 많이 먹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 코로나로 진행해가지고 지금 연봉이 또 우리 장재영 시장님이 우리 국제 친선 회의에 대해서 특별한 예정으로 의심을 하고 또 잘 해나가는 차원에서 우리 국제 친선회의가 사무실도 개설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합산한 부분인데 연봉 높이가 되고 코로나가 좀 진행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경되는 국제관계의 부분은 좀 인간처럼 그래서 우리 국제친선에 대해서는 또 좋은 옆에서 국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혜성을 가지고 중요하고 또 신뢰감이 이게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국제친선의 가족들하고 우호와 친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얘기로 하겠습니다. 약간 코로나 시대에 건강까지 잘 하시고 운영자의 힘대로 하고 다음은 김대훈 후미씨 기업지원과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분과장 김대훈입니다. 코로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보이니까 어쨌든 좀 반갑습니다. 아까 볼 때 신접종 말씀하셨는데 그 맞으신 분 계시죠? 저도 지난주에 그 장례식 신청하고 맞아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던 분은 이제 며칠간 보내고 오늘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가 대박이 정도보다 조금 일단 대박이 정도보다 50대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역시 많이
특별한 오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시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코로나도 있고 불가피하게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구미 국제 진설협회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김수환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6월 2021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즌입니다. 모두 코로나19로 인하여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구미시는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현재 1분기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 또한 아주 빠르빨리 이었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시민 모두 새로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변의 푸릇한 잎사귀와 아름다운 꽃들도 감상하시면서 유쾌한 웃음과 함께 그동안 지쳐 있었던 심신의 피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 국제 친선협회는 2007년 3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결성인문의 협회로 지난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제 행사 및 외국인 풍등력 지원 의무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리 구미시 민간 국제교류단체로 활동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각자의 생업을 이어가시면서 구미시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회장님과 임원 그리고 회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말의 품격 반가운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이도현 전 TBC 아나운서의 특강이 있는 1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수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말의 품격, 반가운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보현 아나운서는 전 TBC 대구방송 아나운서경 성우, TBC 스마트 교육원 교수, 아나티치 같은 강사로 활동하였으며 리더의 소통학과, 의전 행사의 준비와 실제, 발표 스킬 및 연간 스피치 등의 주제로 수많은 회사, 지자체, 공공기관에 좋은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보현 제발 소개는 간단히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뜨겁게 너무 이제 과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바꿀 거는 전은 아니고요. 현재는 벌써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보이세요? 여기 계신 분. 자 일단 이 페이지 넘어가서 공정하고요. 꽂혀있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처음에 연락받기로는 한 20-30년 정도 모이실 겁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어찌가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1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제 원래 강의하는 이 자료들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푸는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에 2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 하고 행사에 준비한 실적에서 의전 쪽으로 강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과 관련된 강의 내용 중에요. 대략 한 2시간에서 3시간 분량에서 중간중간 건너뛰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오늘 꼭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 뽑아가지고 1시간 깔끔하게 하고 11시 반에 또 여러분들 커피 플레이스 해야 또 식사를 하시니까 아무리 명강사라 하더라도 시간 넘어가는 시간은 시간대로 늘어지고 전달력은 떨어지죠. 이거는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 또 세 번째, 오늘 이렇게 3가지 덩어리로 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우리
조기 회장님하고 김선희 회장님 계셨을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간직하고 어떻게 타고났냐고. 살짝 힌트를 드리면 타고나는 거 반, 연습 반입니다. 연습 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항상 강의 마지막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했을 때 질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목소리 바꿀 수 있어요. 난 근데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도 오늘 수업 안에 포함됩니다. 더 많은데 이 던져드려야 될 게 더 많은데 이거 1시간 안에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몇 개 뽑아서 가르쳐 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라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냥 듣고 나서 그러면 되겠네. 어휴 뿌듯하네. 그런 걸 까먹어. 연습 안 하면 헛방.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슬슬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말의 품격이라고 이제 주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제 말의 격에 대해서, 말의 온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왔고요. 또 말의 품격이라는 책도 있죠. 제가 쓴 책은 아닙니다. 무시한 아닙니다. 제 책은요. 말의 품격이라는 말이 있고, 김창옥 교수, 소통 강의 교수죠. 김창옥 교수가 늘 하시는 게 요즘 말의 값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품격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 말의 온도와 말의 격을 내가 어떻게 갖추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이 180%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게, 자, 단순히 글자는 똑같습니다. 잘, 한, 다. 그죠? 이거를 긍정적인 메시지로 따뜻한 온도와 격을 갖추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죠? 잘한다. 잘하시는데요? 이게 뭐죠? 근데 격을 떨어뜨리고 온도도 차갑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놈 수상 자. 같은 한글의 잘, 한, 다라는 세 글자인데 이걸 어떤 온도로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중요한 자리인데 내가 언제 잘한다 좀 이러지는 않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10번을 표현을 했는데 2-3번 정도 내 표현에 누군가가 오해를 했어. 조금 마음이 불편하게 받아들였어.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반가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강의를 누가 하십니다라고 그냥까지 나갔는데 그 사람이 그닥 안 반가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강의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어요. 조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미를 위해서 여러 나라 여러 도시들과 함께 연을 맺어보자 싶어서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100-200명도 아니고 거의 300명 된다고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반가운 존재면은 반갑다고 악수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가 이어지죠. 근데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그닥 안 반가운 사람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예 이따 뵐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가운 존재가 되어야 돼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대표이사 입장에서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실 때 대표가 안 반가운 사람이면 직원들이 얘기 듣는 표정이 뭡니까? 폰 보고 있어. 대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전 고등학교 다니실 때 지금이야 얘는 뭐 교실에서 영상으로 듣고 합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운동장에서 매주 목요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뭐 들어요? 교사 선생님이 끝난 말씀이 있어요. 말씀 끝나고 박수와 함성을 지르죠. 왜요? 좋은 말씀에 감동을 해서 끝났어요. 이제 저거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반가운 사람이 되셔야겠습니까? 혹시나 저 교장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럼 되셔야겠습니다. 답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불어 얘기해드리죠. 교장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그 상황을 알고 계세요. 2016년에 지금 이제 대구 가톨릭대학교 총장으로 가 계신 우동기 총장님이 대구의 교육감으로 계실 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 대학교 의사님이신데
사장하다는데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 수업 정도를 해주라 했어요. 아 싫다고 재미없어요. 아는데 바보 때문에. 그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막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죠. 왜 그랬는지 끝났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 아이 그런다고 수업하자고 그런 분 모시겠어요? 해보자니까. 그래가지고 2016년에 TBC 지금 스마트 교육원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스마트 교육원에서 하나가 더 깔아봤어요. 첫 회 26분이 오셨어요. 선생님 오셔가지고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들의 그 눈빛과 그 반응은 충분히 알고 계신데 어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봅시다. 그게 지금 매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반가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반가운 사람이 되는 방법들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반가운 사람 중에 첫 번째 요건 또 뭐가 있을까요? 맨날 밥 사주면 됩니다. 용돈 주고 맨날 커피 사주고 밥 사주면 됩니다. 고기도 소고기 사주고 그러면 반갑죠. 그 양반 전화 오면 또 뭐 좀 사주실란가 싶어서 반갑죠. 그렇게 반가운 사람은 내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서 반가 안 와요. 그죠? 그런 반가운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반가워요.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뭔 이야기를 시작하면 재미있어서 또 유익해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대자공으로 모인 거거든요. 제 수업이. 근데 말을 잘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죠. 중세 철학가들 광장에 어떤 사람은 나무 아래에서 어떤 사람은 계단 쪽에서 모여가지고 이 철학가들이 자기 이념을 설파를 하죠.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도 있을 수도 있고 플라톤일 수도 있고 그죠? 설파를 하면은 지나가는 백성들이 대중들이 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옹기종기 모이게 됩니다. 이게 아카데미 시절이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그 철학가가 논리적으로 필요한 이념을 제대로 설파,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넓은 광장에 여러 철학가들이 구석구석마다 자기 얘기를 풀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보이죠. 두 번째, 장들의 이야기꾼은 뭘까요? 드라마에도 우리의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멍석 깔고 이야기 시작하면 지나가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꾼이 이렇게 불죠. 자, 그래서 말이야. 이 도량과 남자가 그날 저녁에 물레방아니가 둘이 만났는데 세상에 목이 마르네. 이러면 이제 조수가 두레방에 뭘 받아요? 엽전 한 장씩 받잖아요. 그리고 돈 받고 나서 이제 몸을 좀 죽였으니까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그래 만나가지고 봉시렁 좀 자식들이 한 얘기를 계속 풀어냅니다. 그러고는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죠? 다음 장면에 봅시다. 뿅 사라져요. 이렇게 했을 때 두 사람 다 말은 잘 해요. 근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의 내용이나 그런 격들 또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에 대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세 철학가가 자기 이념을 설파했을 때 사람들은 그 논리적인 이념에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죠. 장태의 이야기꾼을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존경 안 합니다. 그냥 재미만 있습니다. 그런 차이예요. 그러면 나는 말을 잘하는 방법을 내가 말하는 잘하는 그런 기술을 얻는 그 방향을 중세 철학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장태의 이야기꾼으로 갈 것이냐 당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객관적으로 본인을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한 예로 얼굴은 양세형이에요. 근데 화법은 최불암 선생님 화법을 했어요. 뭔가 언밸런스죠? 최불암 선생님께서 양세형의 화법을 이상하게 했어요. 맞는 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외모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더하기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색깔을 포함해서 소리가 가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소리가 가지는 이미지 두 가지가 합해져서 기본적인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양세형인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최도람 선생님의 그런 어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또 그걸 장착을 하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남들을 리더의 조직이고 안 되고 양생처럼 깜깜깜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이미지의 어법이 있으면 그 어법의 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사람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근데 외모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짠하고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저보다 선배들 많이 계십니다만 이제 올해 59년이니까 52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1단계가 뭡니까? 이 사람의 겉모습을 봅니다. 얼굴 보고 체형을 봅니다. 겉모습 보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어떤 보내도 오잖아요. 생각보다 못났네 여러 가지 판단을 해요. 2단계는 뭐죠? 이 사람이 말을 시작하게 되면 그 말의 내용과 목소리와 여러 가지 발성을 보고 느낌을 또 가집니다. 꼬라지는 저래도 소리는 괜찮네.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마지막 3단계는 뭐죠? 시간이 가져다 줍니다.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겪어본 뒤에 저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과연 그 3단계까지 시간을 갖고 판단할 인연이 몇 분이나 될까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 말고는 참 힘들 겁니다. 대부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1, 2단계에서 내 이미지가 결정이 힘이 돼요. 그 1, 2단계를 내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에 대한 객관적 이미지를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표정할 건지 다듬을 건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누구를 따라갈지 답은 나왔습니다. 기술입니다. 연습 안 하면 말짱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 첫 번째 기술, 간결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나도 말을 하고 싶은데 전달력을 높이고 싶은데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고 싶은데 첫 번째 기술은 무조건 간결합니다. 그 말을 무조건 줄인다고 되나요? 아니요. 그 뭘 찾아야 돼요? 핵심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전하고자 할 말의 핵심을 찾으셔야 됩니다. 앞서 시장님 그 인사 말씀 읽어주셨죠? 그렇죠? 그런 내용처럼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단체장님들 연설하실 때 보면은 이게 저도 의전 강의를 공무교육에 들어갑니다만 참 힘들어요. 하지 말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에 분명히 내비 속에 다 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귀한 자리에 함께해주신 누가 오셨고 쭉 한 페이지 읽어요. 그 다음 내길이 올라가가지고 앞에 시장님이 했으면 다 해주셨다고 퉁치면 될 텐데 또 누가 오셨고 또 반복해요. 근데 평균 내보면 5분 연설을 했을 때 안 해도 될 말이 절반이에요. 한 2분 정도만 말을 하면 될 거를 안 해도 될 걸 더 곱해버린단 말이에요. 간결,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예문을 볼까요? 뒤에 보이셔야 될 텐데 위에 섭줄 보이죠? 오늘 이번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는 임충각 정보 독립군의 어머니 허은 여사에 대한 주제로 2018 전국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이 섭줄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섭줄의 핵심은 뭡니까? 꼭 전달해야 됩니다. 심포지엄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뭔 주제로? 가장 핵심은 뭐죠? 오늘 여기서 뭐 하는데 허은 여사에 대한 주제로 뭘 해? 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을까? 한 줄에 걸쳐서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여기는 어디죠? 에셀. 이제는 여기에요. 여기는 에셀. 에셀을 알고 오셨잖아요. 도저히 장소를 말로 언급할 이유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줄 날라가죠? 제목이 2018 여성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제목은 이미 현소하기로 나와 있고 앞에 시작하고 이미 다 해요. 그러면 2018부터 제목을 다 떨어내고 심포지엄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허은 여사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살을 붙인다면 도대체 허은이라는 분이 누군데? 임청각의 종부이시고 독립군의 어머니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려요? 오늘
임청각의 종부이시고 독립군의 어머니이신 허은 여사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움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핵심만 살려가지고 간결하게 전달해주면 제일 중요한 거 전달돼야 될 그 제대로 된 내용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이런저런 술들이 많이 붙어버리면 정작 핵심이 죽어요. 임청각은 아시죠? 네. 안동에 지금 저 역사도 옮기고 해서 보건 작업 들어갔습니다만 안동댐 올라가다가 왼쪽에는 고택이죠. 서쪽 이상민 선생님의 고택입니다. 그 마당 가운데로 누가 철길을 내버렸죠. 일본 놈들이 공격권 길이를 걷겠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이 석주는 그렇게 반줄일 수 있습니다. 밑에 볼까요? 이와 동시에 국제의장 로비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의 생존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기화전시 또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여성 독립운동가가 2번이나 들어가고요. 만나본다는 게 2번이나 들어가요. 이 석줄도 절반 날리면 돼요. 자, 질문. 이 석줄의 핵심은 뭡니까? 꼭 전해야 될 메시지. 그렇죠. 기화전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기화에 뭘 그려놨는데?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생존 모습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 기화전시는 이 방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로비에서 한대요. 그럼 그것만 살리면 돼요. 심포지움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로비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생존 모습을 그려놓은 기화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끝내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강의 자료 파일로 파일로 가져가시면 돼요. 뭐 저작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구매하십시오. 계속 사진 찍고 있길래 날 찍는 입을 찍네. 파일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문어체, 쓰는 체가 있고 말하는 구어체가 있죠. 문어체는 다 들어가요. 이와 동시에 이런 표현을 여러분 쓰세요. 회장님, 저의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 할 수 없어. 이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이거는 문어체 필요 없어요. 이거 뭘로 바꿨어요? 그리고 국제회의장 우리 앉아있는 데잖아요. 그거 바뀌니까 그냥 로비에서는 바로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비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 부분 중복되는 것 다 다시 재조합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생존 모습을 그려놓은 기화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이 제대로 전달됐죠. 위에 거 밑에 거 반을 줄였어요. 밑에 마지막 두 줄 보실래요? 편안하게 전시도 보시고 오늘 포럼도 뜻깊게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뭔 소리인지 주저리. 이거 어떻게 바꾸면 돼요?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끝. 깔끔하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기술입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아무리 좋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 늘어지면 사람들이 지쳐요. 늘어지면 지쳐요. 그 시간 안에 핵심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원고를 이렇게 쓴다든지 이야기를 전할 때 장수, 쪽수, 또 연설을 최소 몇 분은 해야지.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냐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세뇌당해 왔어요. 국어 시간입니다. 저 하늘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200자 원고지 5장 이상. 그냥 내 느낌이 보고 좋다. 점점점 한 장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다는 거 적어내잖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이런 자식 장난치는 이런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감성이나 이런 다 무시되어버리고 무조건 쪽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에 자꾸 어떤 연구를 최소 몇 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뭘 제출할 때 종이로 A4지 몇 장은 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일단 저희가 좀 이래저래 한자리들을 해서 연결도 왔습니다만 다른 데 강의 가면 이제 원고료를 따로 주잖아요. 공무원 교육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런 기준이 있어요. 최소 몇 배 이상. 나는 그냥 10페이지면 충분한데 최소 몇 배 이상 돼야 그 원고료가 충분히 나와요. 필요 없는 내용을 자꾸 넣게 되는 거죠.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답니다. 자, 기억하시죠? 간결해야 되는데 뭘 살려? 핵심을 살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감을 끌어내셔야 됩니다. 공감을 끌어내 쉽게 이해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바로 넘어갈게요. 서울에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행사 끝내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학교 지가 동창회 뭐 임원이 돼요. 따라갔어요. 학교 행사 뻔하죠.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 재단 이사장 인사 말씀, 총동창 회장 인사 말씀, 소초구청장 인사 말씀, 소초구 의장 인사 말씀. 소초구가 그때 비례까지 국회의원 2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국회의원 2명 인사 말씀, 7명이 출사까지 했습니다. 늘어지죠. 지루지루합니다. 학생들 반응이 뭡니까? 박수를 치는데 짜증.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선생님이 이러네. 자, 예전에 축사는 여기까지인데 학교에 그냥 손님이 오셨어요.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불러냅니다. 애들 박수 분위기는 더 짜증. 끝납니다. 사연이 이 사람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여기서 석박사까지 다 땄고 화학 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유명 인사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서 이제 학술회의가 있는데 이쪽 발자를 오신 거예요. 초대받아서 온 김에 학교에 행사가 있으니까 선생님 인사로 왔죠. 이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축사를 이렇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회 졸업생 누구입니다. 제 소개는 선생님께서 다 해주셨고 후배님처럼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 저는 2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부러움이었고 하나는 두려움이었어요. 어쨌거나 저렇게 인생 살만하니까 이런 자리에 와서 저렇게 마이크라도 잡겠지. 그 인생이 부러웠고 하나는 나는 졸업하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꽃보다 누나 마지막 편에서 나영석 PD가 윤여정 쌤한테 묻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그 정도 연세 사셨으니까 그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라고 약간 윤쌤이 야 나도 67세는 처음 살아보네 라고 답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이나 나랑 다 처음 맞이하는 순간들이에요. 처음은 실수해요.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처음이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나보다 더 유리합니다. 하다가 실수해도 다시 도전할 시간들이 저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후배 여러분, 다가오는 시간에 쫄지 말고 당당히 맞짱 뜨는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양반 연습 채 2분 안 했어요. 이 양반 들어갈 때 애들 박수 분위기는 어땠을까? 이거 앞에 7분 어떻게 연습하셨길래 천고마비의 계절에 원근각지에서 용사단어 하시면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늘어지는데 이게 애들 가슴속에 들어옵니까? 이 양반은 그 메시지 하나로 2분치 안 되는 메시지로 그 수백 명의 학생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끝나고 잠시 찾아갑니다. 명함 드리고 인사하고 업이 업인지라 잠깐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화이트보드 같은 거 제가 말로 할게요. 그 내용을 미리 준비하셨냐? 제가 보기에는 원고 없이 그냥 프리토킹 하시던데 그러니까 바로 프리를 했다. 어떻게 원래 준비하고 오신 거냐?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책을 보게 돼요. 제가 그 책의 한 페이지를 그대로 써왔습니다. 뺏겨왔어요. 함영희 작가가 쓴 책이죠. 따뜻하게 다정하게 가까이라는 책을 보게 됩니다. 이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봤을 때 여기죠. 처음은 서툴고 실수한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메모를 합니다. 이거 이번에 들어가면 후배들 보기 싶은데 혹시 기회 있으냐? 메모를. 우리도 메모는 해왔어요. 그죠? 좋은 걸 들어보면 당연히 적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메모만 했어요. 3, 4년 뒤에 책장 정리하다가 마지막 뽀얗게 쌓인 다이어리를 뒤적거리다가 내가 이런 걸 적어놨었네. 그걸 또 옮겨줬죠. 맨날 메모만 해요. 이거를 내가 메모 없이 써먹을 수 있게 이쪽으로 넘기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적어놓은 자료밖에 안 돼요. 메모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잘 보세요. 갤럭시 노트를 쓰셨는데 종이 노트 말고 갤럭시 여기에 이걸 잠깐 보여주셨어요. 제가 손으로 대충 적어드릴게요. 중간에 윤여정 나도 67세 처음 동그라미 밑으로 화살표 실수 서투 전체 동그라미. 이게 이 전체 문장에 대한 핵심 메모가 끝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베껴졌지만 이 사람은 이거를 내가 말로 어떻게 활용할까 필요한 메모만 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위로 돼지꼬랑지를 빼가지고 뭐라고 적어놨을까?
공감 물음표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바로 안에 뭘 적어요? 공감 물음표는 뭐지? 이 메시지를 주기 전에 청중들과 내가 뭘 가지고 공감을 하지? 그들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감 요소가 뭐 있지? 이걸 찾은 거죠. 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부러움, 두려움. 내가 합격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 적어놨어. 자, 큰 동그라미 밑에 또 돼지꼬랑지를 빼가지고 마무리 물음표 괄호 해놨어요. 이 괄호 안에 뭐 관련하고 그것만 알면 확 들어가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더 걸리죠. 그럼 하지 말까요? 드디어도 하면 됩니다. 꼭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연습 방법이에요. 녹음까지 같이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읽지 말고 말하지. 아까 말씀드렸죠? 넘어갑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표현을 빌려라. 이거는 리더의 입장에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SRT가 수서에서 열심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SR 그 철로 얘기 나왔을 때 한쪽에서는 공공의 자산을 민간 기업에 이공개가 아니고 이런 식의 반대 의견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서로 경쟁하면 좋은 거 아니야? 찬성의 의견도 있었어요. 이 즈음에 서울역 대합실에 재미난 도둑판이 설치가 됩니다. 고속철도 사기업 매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스티커 붙이세요. 반나절 뒤에 어디에 많이 붙었을까요? 반대. 일주일 뒤에 다른 도둑판이 설치됩니다. 고속철도 경쟁체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찬성에 많이 붙었어요. 본질은 하나죠. 본질은 같아요. 같은 본질을 가지고 프레이, 신문에는 헤드라인, 말의 첫 시작을 사기업 매각으로 풀어가니까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은 본질을 모르지만 대중들은 뺏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경쟁체제도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비싸 싹줘도 못하는데 그보다 좋아지나? 찬성에 붙이게 됩니다. 이게 일반 대중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내가 얻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시작을 그 얻고자 하는 방향성에 제대로 포커스로 맞춰서 풀어내기 시작하면 일단 그 한 줄에서 벌써 사람들이 이쪽 쳐다보는가 이쪽 쳐다보는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일단 말을 풀어야겠죠. 이거 머릿속으로 그린다고 말이 그냥 안 나옵니다. 평소에 그런 표현의 연습을 꾸준히 해 두셔야 됩니다. 말하는 연습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목소리 얘기 나오면 제일 힘든 게 질문이 목소리 바꿀 수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답은 목소리는 못 바꿉니다. 굳이 바꿀 수 있다면 한 가지를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환생. 쳐서 잘 만나가지고 그냥 환생을 부인으로 환생하는 거지. 다른 부분은 어차피 물려받은 유전자가 이렇게 소리를 내게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목소리 색깔은 못 바꿉니다. 단 조율은 가능해요. 무슨 조율? 목소리 색깔은 못 바꾸지만 음역대라는 게 있잖아요. 소리의 높고 낮음. 이 높낮이를 조율해가지고 그 사람이 충분히 신뢰감 있는 소리를 뱉을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회장님도 타고났으니까 하는 그런 말씀하시죠.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호프집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기타 치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들은 되게 미성이에요. 매일 그때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그러다가 저는 국방부 미스터리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방위를 합니다. 난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끼먹대가. 뭐 안과 이상, 치과 이상, 2개 이상 받으니까 그 당시에 상급 방위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내 상급 방위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요? 나 가기 싫어? 아니요 주세요. 들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방위를 가서 편하게 나오나 싶었더니 이군사를 불을 끌려가가지고 군악대에서 시급하고 나왔습니다. 의정과 관련된 이런 진행을 방위받는 훈련기간 빼고 한 16개월 정도를 거기서 다 마스터를 하게 됩니다. 뭐 국민들은 이거는 그 당시 뭐 맞아가면서 배웠으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쭉 지나오면서 거기서 발성을 많이 바꾸게 돼요. 군대에서 너무 미성은 도움이 안 되니까
붉게 내뱉는 발성을 배우고 또 나중에 이제 성우 공부를 하면서 배한성 선생님한테서 발성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목소리 색깔을 못 바꿉니다. 음역 때는 왜 조율을 해야 되냐면은 웬만하면 물론 고음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중간에서 고음 이 사이는 잊어버리세요. 중간에서 저음 사이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래 왔다 누구가 옵니까? 거기에 빠지칠 때 천둥소리 이 꿀은 천둥소리하고 인간의 목소리하고 음역대가 비슷한 게 있을까요? 있어요. 남자 목소리 중에서 테너, 바리톤, 베이스 바리톤 이 외바가 주어들이 걸립니다. 이거를 게임시켜보면 아마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목소리를 봅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노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불교로 가볼게요. 일주문 지나기 전에 맥혀서 기념품 하는데 CD 하나 털어놓죠. 황금소리 딸랑딸랑 하는데 산 사이에 바람이 부니 내 마음으로 그러면 실제로 2011년에 양산 통도사 산사의 소리 CD 1,2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입니다. 많이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가 비슷해요. 이거를 종교에서 한 걸음 떼가지고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소리 마케팅으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죠. 왜 그러면 그런 종교와 관련된 쪽에서 그런 음역대 목소리를 활용을 할까? 믿음을 줄 수 있는 목소리,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목소리예요. 사람의 감성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음역대예요. 종교만 그렇습니까? 영화도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신성일 선생님 영화에 나오는 목소리가 그분 목소리입니까? 아닙니다. 후더비 성우 목소리예요. 신성일 선생님은 영천에 한국 지을 때부터 저랑 이제 인터뷰가 오면서 알고 지냈는데 또 저기 대구의 뮤지컬 빅팬 조직 이사도 하고 계셨잖아요. 이사도 제가 이제 빅팬 초기 때부터 쭉 진행을 해오고 요즘은 뮤지컬 배우가 진행하는 바람에 저는 이제 다른 프린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일 선생님이 생각보다 목소리가 그렇게 굵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이 영화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오랜만에 누구보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그 목소리가 어울리니까 뿅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에 우리 오랜만에 누구보는 그냥 시리즈잖아요. 그만큼 이 소리가 가진 힘이 엄청나요. 그 목소리를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못 내는데 어떡합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춤을 딱 깨어나도 제 얼굴은 공유가 될 수 없어요. 장동건이 못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인정하고 최대한 조율할 수 있는 조율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조율하는데 소리가 터지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소리가 터지는 위치. 자, 여기 손 싹 떼보세요. 손가락 보고. 남자분 여기 이제 뿔 때, 그죠? 여자분도 소리 성대 쪽이죠? 말을 할 때 기본 턱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웃잡니까? 정면을 본다. 소리기를 열어주셔야 돼요. 딱 손가락 떼고 다 같이 진동이 느껴지죠. 세게 가볼게요. 진동이 세게 오죠. 그죠? 네, 심지어 이 울대가 움직이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리세요. 잠시 마스크 뽑고 좀 해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릴 게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5월 27일에 일단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안전한 진행입니다. 우리가 여기 성대 발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하다가 조금 큰 소리를 내야 될 때 여기 힘을 주죠. 쪼듯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 성대가 약하신 분들은 목이 금방 쉬어요. 우리 밖에 활동 자원봉사 나가지고 한 줄로 서주세요. 한 분당 한 개씩이에요. 10분 뒤 한 줄로 서주세요. 바로 나와요. 얘만 고생시키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비부강 발성을 연습하셔야 돼요. 쉽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콧구멍으로 소리, 공기를 내보내요. 나오죠? 여기에 소리를 담아봅니다. 나오세요? 열고 하면 힘드시면 한쪽 막아보세요. 진동이 더 쉽게 오죠. 막을 때 여기를 왜 막아? 여기를 막아. 그죠? 이거를 여러분 속는 셈 치고 매일매일 어떻게 연습하냐면요. 저희는 이제 학생들 수업 시작할 때, 말씀 연습할 때 이거 매주 만나지만 매일 하라고 시킵니다. 이렇게 짧게 10번, 길게 5번. 뭔 얘기냐? 짧게는 한 번 호흡에 한 방에 뱉어요. 시작. 길게는 그 호흡으로 길게 끌고 나가요. 진동이 오잖아요. 이렇게 짧게 10번, 길게 5번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얘기하시다가 살짝 콩만 당겨도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터져요.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여드릴게요. 성대 발성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대 발성이죠. 비호흡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울림이 강해지죠. 근데 목은 전혀 안 아파요. 여기서 터지기 때문에 성대 쪽은 공기만 지나가고 이 울림으로 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 소리를 낼 때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평소에 얘기하실 때 또는 뭔가를 전달하실 때 직원들에게 뭘 전달하시거나 해서 뭔가 나도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싶다 할 때 이 말씀을 활용을 해보세요. 비교해 드릴게요. 끝나고 시간 되시면 다 같이 커피 한잔 하실까요? 북카페에서 목소리죠. 끝나고 시간 되시면 다 같이 북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다. 훨씬 소리에 기운이 들어가요. 큰 소리든 낮은 소리든 비호감 발성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그런 매력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렇게 이거 꼭 듣겠어. 이거 왜 이렇게 차이지? 빼고 한 10분 남았으니까 바로 갈게요. 그렇게 비호감 발성을 꼭 연습을 해보세요. 몸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혼자 있을 때 이것만 연습하시고요. 가급적 혼자 있을 때 하세요. 버스 타고 가다가 요즘 같은 시국에서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혼자 있을 때 이 비호감 발성이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목 안 아프죠? 소리 예뻐지죠? 또 소리 색감이 얇은 사람도 소리 색감이 얇은 사람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라고요? 아, 이쪽이 아니구나. 그렇게 비호감 발성 꼭 연습하십시오. 정리해 볼게요. 핵심을 찾으셔야 돼요. 간결함. 그죠? 그 다음에 공감. 메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핵심 단어 메모한 다음에 공감할 것 찾고 마무리 찾고 이게 메모가 다. 그 다음에 이 메모가 좀 어떻게 해? 녹음 버튼 눌러놓고 5분씩 반복해서 15분을 연습해요. 그 다음 처음부터 이거 들어봐요. 그러면 정리를 해요. 그럼 뭐 어차피 들었는데 꼭 들어봐야 됩니까? 들어보자는 이유가 있죠. 사람마다 자기의 말 버릇이 있어요. 이런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 또 중간에 특정 단어에서 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원래 성대 자체가 약해요. 약한 데다가 더 약하신 여성분들이 톤업을 하게 되면 귀가 뒤집히죠. 내가 어째? 이런 톤은 상대방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예. 아주 좋아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그러신 거예요. 주변 지인이 그러신 거예요. 이 뒤집히는 분들은 성대 자체가 원래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중고는 일단 버리고 중간에서 정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비호감 발성을 하게 되면 뒤집힘이 없어져요. 뒤집힘이 없어져요. 세상에 이런 강의가 어디 있어? 완전 원포인트 레슨이잖아. 어디 병원 가서 안 가르쳐 주잖아. 병원 가서 선생님 저도 목소리가 어떨까요? 성대 자체가 약해서 그래요. 그럼 끝내잖아. 그럼 돈 받아. 그죠? 그렇게 비호감 발성 연습하시면 그 소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리 색깔 못 바꾼다. 허나 음역대를 그렇게 조율을 해서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고 요거 팁 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뒤에 보이십니까? 이거 원포인트 레슨 저기 선거철 되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제가 4분 잡아드렸는데 3명 붙고 1명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르쳐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소리 내어서 읽어봅니다. 다음은 7국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기까지. 시작. 하셨죠? 자기 호흡을 느껴야 돼요. 이번에는 다음 문부터 그동안의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지 2줄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통 이쯤 한 줄 읽고 숨을 쉽니다. 그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 정도 도주는 한 호흡에 가야 됩니다. 이거는 프로들이 하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쉬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빨간 거. 단어 덩어리가 긴 게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호흡을 많이 뺏깁니다. 호흡이 모자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말에 힘이 떨어지죠. 발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연속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들의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길면 자기도 모르게 끊어 읽어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기까지 이렇게 끊어 읽을 때 이거를 제대로 끊으셔야 돼요. 자, 의미를 보고 중간쯤 끊으면은 지자에 끊죠. 첫 글자 고자, 끊고 첫 글자 풀자. 고 풀에 힘을 빵빵 줍니다. 그러니까 고용복지하고 풀부터 때리니까 지하고 완전히 속 따라간다? No! 고용복지하고 찰나의 순간을 잠깐 쓰고 바로 달립니다. 이런 거예요. 다음은 7국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기까지. 그러니까 풀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인데 지에서 한참 서는 게 아니라 툭툭 바로 달리면 돼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기까지. 다 같이 시작. 아까보다는 훨씬 발음이 분명해졌고 호흡도 요구했습니다. 밑에 거 볼까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시작. 뭐라고요? 이거를 나중에 녹음해서 다른 분들 들어보세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해버리게 되면 대부분의 경상도 분들은 히읗이 죽어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히읗이 죽어버려요. 자, 장에 끊습니다. 그러면 사 때리고 위 때리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위부터 다시 가봐요. 시작. 히읗이 살기 시작. 눌려졌던 바람이 올라오죠. 소리가. 이게 요령이에요. 밑에 거는 기초 자체는 이거 어디다 끊을까요? 얘는 초에 끊어요. 그러면 기초 자체를 내서 이거 연결하면 되게 힘들어요. 기초 자체를 아주 발음이 힘든 단어예요. 그 기초 기자 때려요. 시작. 기초 자체를 내서 훨씬 수월해졌죠. 이런 것들이 요령입니다. 키위요? 아주 비싼 키위예요. 기억해 주셨다가 연설을 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한 번째 애먹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간에서 이렇게 힘점을 나눠주는 요령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버거 팁. 소리 내면서 멍게입니다. 멍게구는 보들보들 양털구름. 다 같이 시작. 좀 빠르게 갈게요. 하나, 둘, 시작. 멍게 보들보들. 한 번만 더 시작. 느낌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자음을 다 덜어냅니다. 모음만 살렸어요. 우에 아우 과격하게 하세요. 시작. 우에 한 번 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자, 다시 자음 살려서 원래대로 뭉게뭉게 시작. 느낌이 어떠세요? 훨씬 더 정확하게 발음이 되죠. 자, 제가 길게 뽑아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잘했던 발음인데 단어가 오늘 희한하게 이 단어가 자꾸 발음이 꼬이는 거예요.
요럴 때 자음을 빼고 모음만 가지고 두세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입이 착착 붙습니다.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발음 자체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방법이에요. 굉장히 일반인들도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죠. 어렵지 않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는 무궁무진한데 일단 토킹 클래스 하셔야 되니까 시간도 다 됐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결, 핵심을 찾으셔야 돼요. 부단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감. 그러니까 메모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공감을 어떻게 잡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자. 이 전체 덩어리를 잡고 5분 정도 기본 반복해서 휴대폰으로 녹음해가면서 듣는 연습, 말하는 연습. 이걸 해버리면 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쪽지에 단어 100개 정도 연습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 어차피 음색은 못 바꾼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색깔에서 음역대를 어떻게 조율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소리를 듣고 싶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덤으로 맞춰드립니다.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단어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면 되지? 이렇게 소화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갖추고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귀 쫑긋 다가옵니다. 자, 이제 한 2, 3분 남았네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가기 전에 질문.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똑같은 말. 심지어 예. 예. 오늘도 강의 좋으면 화려하게 무슨 벌써 얘기하고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진짜 공부를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꿈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책을 봐요. 이 책을 단순히 책을 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푸른데도 책을 바빠서 한 일주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행사나 이런 데 가서 애드립이 말릴 때가 있어요. 팔자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들어와줘야 돼요. 팔자가. 그러잖아요. 100권을 읽으면 100단어 본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책 중에서 구어체로 쓰여진 책들이 있어요. 구어체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광고 하시는 그분 그분 책 있잖아요. 책은 돕기다. 이분이 다시 책은 돕기다. 이런 류처럼 인문학 서적인데 책은 돕기다 이 책을 보면 그분이 인문학 강의를 했던 내용을 자기가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구어체로 옮겨놨어요. 다시 말해서 그 책을 소리에서 읽든지 눈으로 보든지 간에 머릿속으로 그 구어체의 문장이 도움이 돼요. 소프트웨어는 그만큼 좋은 거 없어요. 두 번째는 넌 하는 거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TV 프로그램도 가급적 이제 역사적인 그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지식을 같이 담을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들이죠. 특히나 저는 성우일을 하니까 또 많이 보는 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다큐멘터리는 성우 내내신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계속 끊임없이 담죠. 담아놔야 이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에 선생님 말하십니다. 높은 거보다는 낫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2년 되면 또 뵙겠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말에서 반가운 사람이 되자 가장 잘 들으셨나요? 예, 이돈 아나운서님의 말씀 중에서 중간 이상보다는 중간 아래로 말씀의 시대감을 들어준다는 말이 저도 지금 중간 아래로 제가 나가고 좋은 강의를 해주신 이동현 다음은 단체 이용 차례이겠습니다. 대국민 신선학회 배우 여러분.
다음은 피자 만들기 체험이 있겠습니다. 피자 만들기 체험은 못밥 시키지만은 제한이 있습니다. 회장님, 다음은 피자 만들기 체험이 있겠습니다.